안녕하세요. 네, 카카오톡 파헤치기에 오늘은 이유경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네, 안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톡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에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그 채팅방을 만들 때요. 일반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렇게 방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 외에 샵 검색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이 카카오톡 뭐 배열 방법이라든지 숨은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중지를 하고요. 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먼저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잠시만요. 자, 처음 화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 프로필과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 창인데요. 이 창의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람 모양이 있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보이는 창이 왼쪽 상단에 친구라고 써 있죠. 여기가 친구 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단에 있는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채팅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채팅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하단에 눈 모양을 누르게 되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뷰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검색창을 눌러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것들을 검색을 하면은요. 뭐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는 쇼핑창이라고 해요. 쇼핑창. 제가 이렇게 지금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세요 라는 문구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서 한 번씩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 하단에 점점점 3개는요. 더보기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점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더보기 기능이에요. 여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다라고 해서 더보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첫 번째 사람 모양을 눌러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 아이디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혹시 내 아이디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찾는 방법은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찾아도 되지만 쉽게 내 프로필 가서 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있는 게 나의 프로필이죠. 나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얘는 설정 버튼이에요.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화번호,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가 여기 있어요. 이 아이디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내가 어떤 이제 로그인할 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친구가 너 카카오톡 아이디가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게 되면 연락처가 없어도 이름을 몰라도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프로필 QR코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QR코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새로 조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었고 이렇게 QR코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번 밑에를 한번 볼게요. 위 코드로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를 비추기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QR코드는 많이 찍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QR코드 많이 찍어 봤죠. 그렇듯이 이 QR코드를 상대방이 찍기만 하면 저를 친구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귀엽죠? 한번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를 한번 콕콕 누르게 되면 아주 귀여운 캐릭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자, 저는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저는 저장을 하고 싶어요. 어디다가? 갤러리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3개가 있는데 마지막 거 아래쪽으로 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요. 얘가 저장이 됐습니다. 어디에?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가운데 거는 뭐냐면 얘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친구나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에서 얘를 닫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시면 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화살표가 휘는 애는 뭐냐면요. 새로 고침이라는 기능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 QR코드를 사용을 하다가 얘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QR코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명함을 만들었는데 조금 다른 사람들과 조금 특이하게 좀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저장을 해서 명함에다가 넣어도 되죠. 그럼 사람들 이목을 끌기가 너무 쉽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게 뭔지 한번 찍어 보실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친구 추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한번 눌러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조금 위로 올리다 보면 여기 생일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여기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내 생일날에 카카오톡에 알림이 뜨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싫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눌러서 해제를 하시게 되면 다른 상대방 카카오톡방에 있는 분들이 카카오톡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제 생일 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눌러서 나가셔도 되고 아래쪽 하단의 꺽쇠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말풍선을 눌러서 자, 친구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창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상단에 보시게 되면 말풍선의 더하기 버튼 있죠.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채팅방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쓰는 게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방 두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일반 채팅이라는 거는 내 카카오톡 친구된 친구 목록에 있는 분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은 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데 내가 연락처가 없거나 그리고 어떤 뭐 취미나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만들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 같이 계신 방이 오픈 채팅방이에요. 그럼 얘하고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 채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 채팅을 만들었어요. 뭐 우리 여기 선생님들 일반 채팅방을 초대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연락처와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친구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방에서 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에 있던 분들은 그 방에 남아 있고 계속 채팅을 하면서 그 방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는 아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그랬죠. 연락처가 없어도 뭐 초대해서 바로바로 채팅방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픈 채팅방에 선생님들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방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성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조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조금 안 좋은 글을 올렸어요. 그럼 제가 그 글을 가리기도 가능하고요. 그 선생님을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장의 역할이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장이 또 이 방에서 내가 이제 역할을 다 했어. 그럼 나는 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는 이 방장이 나가게 되면 이 방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방의 차이는 방장의 역할이 오픈 채팅방이 강력하다. 그리고 일반 채팅방에서 방장이 나가도 나머지 회원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방장이 나가게 되면 그 방은 폭파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방을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채팅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채팅 클릭.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대화 상대를 초대할 사람을 클릭할 수 있게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뜨는데 처음 만드신 분들은 이런 문구가 안 뜰 거예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채팅 시작 전에 내가 설정한 그룹 채팅방에 여기 사진과 이름, 여기 내가 지을 이름, 이건 다른 모든 대화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채팅을 하고 난 후에는 여기 설정한 사진과 여기 이름은 나에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 방을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쓸 거예요. 어떤 채팅방인지.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사진과 이름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 채팅이 시작된 후에 얘를 수정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제가 수정한 거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여기 프로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커스텀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은 선생님들 아실 수 있으니까 커스텀 한번 볼게요. 커스텀 클릭 하게 되면 귀여운 카카오톡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신대요. 자, 저는 얘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배경 사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 배경 색깔이요. 자, 여기 무지개 모양 있는데 얘를 누르시게 되면 배경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조금 밝은 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이라고 보이죠? 그럼 여기를 글자를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자, 콕 눌러주면 깜빡깜빡 되죠? 저 여기다가 제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자, 프로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카카오톡 왼쪽에 보게 되면 방 하나씩 있죠, 프로필. 자, 이 프로필 하나 만들어졌고 저는 여기다가 자, 이름을 쓸게요. 이 상태에서 쓰시면 돼요. 자, 가족이라고 가족방이라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아, 방이 만들어졌다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 방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다가요. 자, 문구 하나를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해주셔야 돼요. 자,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이후에 자, 멤버들이 초대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문자를 전송했기 때문에 지금 초대가 됐어요. 이 상태에.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초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가로 3선을 눌러주신 다음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멤버들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삭제할 때는 여기서 X 누르신 다음에 그냥 나가시면 이 멤버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반 채팅방은 크게 어려울 거는 없으세요. 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위에 여기 세 번째 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오픈 프로필이라는 거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오픈 프로필을 만들지 않고 사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방장이 돼서 방을 하나씩 만들 건데 그냥 만드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1대1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1대1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저희 방을 잠깐 한 번만 활용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 죄송한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 거를 제가 클릭을 했는데요. 지금 1대1 채팅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죠? 이거는 선생님이 오픈 프로필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X를 눌러서 다른 선생님 거를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는 제가 1대1 오픈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오픈 프로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 굉장해요. 그래서 당장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는 이 오픈 프로필을 반드시 만들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에서 자, 채팅창으로 오셔가지고 말풍선 채팅창에 오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하나, 둘, 세 번째 이거 말풍선 모양을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이 아니라 오픈 프로필을 눌러주신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본. 이거는 저의 원래 카카오톡 프로필인데 이거 신경 안 쓰시고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자, 프로필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앨범에서 사진 선택 하나.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했던 애.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상태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문구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자, 관심 태그 자, 여기다가 태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샵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샵 눌러서 또 샵 눌러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검색 허용하시고 자, 완료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 하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X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오픈 프로필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원래 기존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개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픈 프로필은요, 세 개까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에는 얘를 삭제를 하고 새롭게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픈 채팅방을 눌러서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픈 채팅. 자, 만들기 클릭. 그룹 채팅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앨범에서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자, 아까 만들었던 걸 한번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 이름 콕 눌러서 페이지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로 채팅방을 소개해 보세요 있죠. 여기다가 저희가 사용할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더함 이노베이션.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가 띄어쓰기가 됐죠. 이거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놓고 자,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샵. 이 샵을 넣는 이유는요. 이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샵을 넣는 거예요. 이 제목도 검색이 되고요. 지금 이 샵, 해시태그죠. 이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더함 이노베이션, 더함 페이, 그 다음에 더함 플랫폼이라고 누군가가 검색을 하면은요.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항상 써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프로필, 얘를 한번 오픈 프로필을 눌러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아래쪽 꺽쇠 눌러서 내려주신 다음에 자, 검색 허용을 저는 활성화를 시킬게요. 누군가가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저희가 볼 건데 오른쪽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오른쪽 가로 3선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얘가 뭔지 하트 옆에 두 번째. 이거는 또 뭐냐면요. 금방 만든 오픈 채팅방의 QR코드예요. 각각 채팅방마다 이런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찍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링크라는 거를 공유해서 방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죠. 그쵸? 한번 제가 나와의 채팅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의 채팅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지금 이렇게 오픈 채팅방이 링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를 누르기만 하면 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죠. 다시 가로 3선을 눌러서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오픈 채팅 관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자, 수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채팅방 이름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자, 샵 해시태그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커버 이미지 설정도 변경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최대 인원수가 100명인데요. 얘를 눌러서 얼마든지 인원수를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방에 들어오실 선생님들이 많다. 뭐 최대 200명까지 받겠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200명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최대 인원수는 200명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 코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픈 채팅방 어디 들어갔을 때 뭔가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곳들 있죠. 그런 곳은 여기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줘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셨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선생님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 2, 3, 4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 완료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참여 코드가 아까는 오프였는데 온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방을 들어올 때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나가서 이 링크를 저에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보게 되면,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저 들어왔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다시 아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왔어요. 자, 오른쪽 3선에 가로 3선을 눌러서 이번에는 설정 창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 채팅방 배경 화면이 좀 어둡고 좀 칙칙하잖아요.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해요. 자,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색상을 변경할 거면 색상 변경 클릭 해서 예쁜 색상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좀 산뜻하게 이렇게도 바꾸시면 왼쪽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로 3선 눌러서 아래쪽에 설정 버튼 눌러서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예쁜 일러스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살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화살표 나가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두운 걸로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로 3선, 자, 설정, 다시 색상을 눌러서 좀 어두운 걸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바꿨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방장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지도 해야 되고 일정표도 공유를 해야 되고 투표라는 것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3선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자, 여기에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공지하는 거, 그 다음 얘는 일정표, 그리고 얘는 투표예요. 각자 누르지 않아도 얘만 눌러도 공지를 할 수도 있고 일정표를 저희가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 투표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공지라는 건 뭔지 자, 한번 공지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쓰기를 클릭. 자, 공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멤버들, 회원님들이 이 공지라는 걸 보고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저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좀 밋밋해요. 왜냐하면 공지에 올렸을 때 글씨보다도 여기다가 이모티콘을 넣게 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서가 뒤에 깜빡거리는데 여기를 앞에를 눌러서 얘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모티콘 얘를 눌러서 다른 분들이 조금 빨리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눈에 띄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눌러서 키패드로 돌아온 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를 눌렀어요. 이렇게. 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미나 참석하는 장소를요.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공지로 띄워 드릴 거예요. 어떻게 띄울 거냐면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가 어딘지 세미나 장소가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찾아서 링크, 온라인 주소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맨 아래쪽에 홈 버튼, 스마트폰 맨 아래에 홈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홈 버튼.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 화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네이버로 갈 겁니다. 네이버로 갑니다. 여기다가
제가 장소 이름을 입력을 할 거예요. 어디냐면 자, 여기 눌러서 자, 여기다가 제가 신불당 아트센터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음, 제가 아까 봤던 주소가 있었는데 음, 이걸 링크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아까 봤었는데 지금 잘 안 뜨네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뜨네요. 자, 제가 아까 뭐를 잘못 입력했나 봐요. 자, 여기에서 신불당 아트센터라고 있는데 공유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소를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를 눌러줍니다. 자, 복사되었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들, 자, 세로 3선 있죠? 자, 스마트폰 맨 아래 세로 3선을 누르시게 되면 전 단계로 갑니다. 자, 얘를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카카오톡 아까 제가 나왔던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콕 눌러주세요. 자, 화면이 커지면서 전 단계로 갔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꾹 눌러서 자,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이 아트센터를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완료. 어떻게 공지가 됐는지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자, 지금 공지가 등록됐다고 한번 알림을 주면서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세미나 참석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멤버들이나 회원님들께서 자, 여기가 어디지? 한번 볼까라고 했을 때 여기를 누르시면 자, 아까 제가 링크 걸었던 곳으로 바로 가게 돼요. 그리고 더더욱 좋은 거는 길찾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주소가 뭔지 또 찾아서 적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굉장히 유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블로그를 넣으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을 넣으셔도 돼요. 다양한 걸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자, 다시 가로 3선을 눌러서 이번에는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이래요. 자, 일정 한번 글쓰기를 한번 볼게요. 글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반드시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제목은 뭐라고 입력을 할까요? 자, 여기다가 일정이라고 제가 세미나 일정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날짜는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제가 변경을 할 거예요. 자, 이 날짜를 한번 콕 눌러주시면 달력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자, 10월 14일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시간은 언제냐? 오후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1시. 자, 1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14일 금요일 1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면 자, 볼게요. 자, 일정은 금요일 맞고요. 오후 5시에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숫자를 시계를 눌러주신 다음에 5시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세미나 일정은 10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구나 라는 것을 여기 멤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치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더 좋죠. 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할 거면은 알림을 하셔도 되고 여기 꺽쇠를 누르시게 되면 시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림. 1시간 전에 미리 알림 한번 전 할게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참석을 할 건지 아니면 참석을 하지 않을 건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거를 체크를 해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됐다라고 하면 완료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왼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나가보면 자, 세미나 일정도 등록이 됐네요. 자,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멤버들이 이제 여기서 참석을 할 건지 불참을 할 건지 누르시겠죠? 저는 참석을 한다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참석됐다라고 체크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 따로 뭐 누구누구 참석할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10명이 참석할 거구나. 한 2명 정도 불참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다시 가로 3선을 눌러서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하게 되면 이거는 또 투표라는 곳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표 올리기를 클릭.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표 제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세미나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저녁을 먹을 거기 때문에 저녁 메뉴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녁 메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는 날짜가 아니라 글자를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한번 눌러서 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를 입력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각자 좋아하시는 거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항목 입력을 눌러서 저는 삼겹살. 자, 두 번째 거를 입력을 할 거면 여기 두 번째 항목 입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곱창. 자, 세 번째 거 한번 터치를 해서 샤브샤브. 자,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거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는 여기 더하기 버튼 추가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항목 입력이 추가가 됐죠. 여기를 콕 눌러서 이번에는 감자탕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메뉴는 네 가지를 다 썼어요. 뭐 5가지, 6가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안 보이니까 아래쪽에 꺽쇠를 눌러서 전체 화면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감 시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마감 시간 언제까지 딱 결정을 해야 메뉴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예약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마감 시간 설정은요. 아까 14일 날 저희가 이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13일 날 저녁 12시에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날짜를 한번 눌러서 13일 자, 목요일 날 확인. 언제? 12시에 마감을 할 거야. 오전 12시에 마감을 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10시 13분 목요일 오전 12시에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복수 선택이라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2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저는 이거는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뉴를 딱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게 이거는 선택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익명 투표라는 거는 누가 뭐를 선택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익명 투표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얘를 체크를 해서 누가 선택했는지 알 수 없게 해주는 것도 에티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 거는 없어요. 그 다음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화살표 눌러서 나가봅니다. 자, 그러면 자, 메뉴도 등록이 됐는데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눌렀어요.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겹살 클릭하고 투표하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명이 참여했다라고 여기 지금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는 지금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0명이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채팅방 하나지만 여기서 공지든 그다음에 투표든 아니면 일정 등록이든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공지를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상단에 가로 3선 눌러서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누르신 다음에 얘 공지를 누르시면 점 3개 있죠? 점 3개는 더보기예요. 얘는 항상 숨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기능들이. 얘를 눌러봅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하기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더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채팅방에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공지가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에 3선을 눌러서 얘를 눌러서 또 공지
글씨를 눌러서 자, 점 3개를 눌러서 삭제를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 클릭. 자, 게시물 삭제하겠습니까? 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공지를 또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 자, 3선을 한번 눌러서 저희가 놓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보시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방을 내가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홈 화면에 추가 이 버튼을 누르고 자, 스마트폰 맨 아래 홈 버튼을 눌러서 처음 화면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채팅방이 바로 갈 수 있게 홈 화면에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또 다양한 숨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